내가 없는 당신에게 2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채널 이렇게 4곳에 동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 4곳 중에서 편하신 곳에서 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를 검색해 보세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에피소드 감상평이나 보내고 싶은 사연을 소개해 주시면,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립니다. 또는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이메일이나 DM으로 요청해 주세요. 자세한 주소는 설명란에 달아놓을게요. 오늘은 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난 2번의 에피소드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결심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고통에 대한 결심들에 대한 청취 후기들을 듣게 됐어요.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연달아 그런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으로 열심히 살자고 말한 것이 맞기도 한데, 사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살다가 죽을 뻔한 경험자로서 오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해. 열심히 공부해야 해. 열심히 일해야 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어쩌면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말에 세뇌당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무엇이든 그 앞에 열심히라는 부사를 붙이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어떤 때는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하는 것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거? 그냥 안 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겠는데, 적당히 하는 거? 혹은 열심히 안 하는 거?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열심에 중독되고 세뇌당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고요. 저희 상담실 내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숙제로 내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려워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열심히 해버리거나 아예 안 해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나누어 드린다면 믿으실까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녹색창 지식인처럼 궁금한 걸 물어보는 창구가 있는데요. 물건 후기부터 시작해서 맛집, 심지어는 여친 사귀는 법뿐 아니라 여행 등 잡다한 질문들과 답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곳에 이 열심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한국어를 공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Can someone explain 열심히 to me? 열심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죠. 사실 이곳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그저 사전에서 알 수 있는 의미 이상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단어들이죠. 열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누군가 친절히 이렇게 설명해 줬더라고요.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혹은 zeal, 미친 듯이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열심히 먹어라는 것도 미친 듯이 먹는 말인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이 한국 사람만 아는 열심히 한다는 말에 대한 뉘앙스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 열심이라는 말이 이 열심히 하라는 말의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고 교육받고 세뇌받아 왔어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에 거의 강박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 할까 말까를 묻는다면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답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학교 열심히 다녀야 할까요? 아닐까요? 열심히 다녀야죠. 회사 열심히 다녀야 할까요? 아닐까요? 부모님, 배우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식사 열심히 먹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아닐까요? 운동 열심히 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것, 효도하는 것 열심히 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친구랑 잘 지내는 것, 사회생활 하는 것, 네트워크 하는 것 열심히 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이제 입이 아프니까 그만 열거할게요.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근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렇다면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미치도록 하는 거라면 사람이 매 순간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미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에너지가 한정적이어서 매 순간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는 말이죠.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접근해도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인간은 원래 매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열심히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미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미국 지식인에 나온 정의를 쓰니까 혹시 잘 안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국어사전의 의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열심히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이 말은 어쩌면 열정적으로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군요. 사람이 매 순간에 모든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골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온 정성을 다하고 골똘하게 에너지를 써서 물건 찾기를 집에서 10분만 해도요. 에너지가 너무 소진돼서 일단은 좀 소파에 널브러져 있어야만 되는 거 저만 그런가요? 여름이라 수련회도 가고 캠핑도 가는데 애들 한 2박 3일 신나게 온 정성을 다해서 놀고 오면요. 잘 쉬어야 하는 거 국룰이죠. 몇 시간 동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오면 잘 먹고 잠을 잘 자야 아이들도 과로가 안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그리고 열정적이고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정말로 비밀도 아니지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을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몸도 두뇌도 감정도 그런 식으로 매 순간 온 정성을 다하고 열정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번 부자도요. 성공한 사람도 노벨상 받은 학자들도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실제로 대부분 몸이 움직여서 한 일과 생각 속에서 한 일을 100%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자의 예시를 들어 말씀드렸었는데 전원이 켜있지 않은 냉동고에 갇혀서 이 안이 냉동고처럼 춥다 하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전원이 켜있지 않다는 걸 모르면 사람은 냉동고가 켜있다고 상상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얼어 죽을 수 있고요. 실제로 먹지 않아도 신과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오고 해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도 해를 보는 상상만으로도 눈의 동공은 커지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데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는 24시간 주 7일 365일을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안 했어도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산 사람과 같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24시간 주 7일 365일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과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를 아시죠? 요요마는 파리에서 나고 자랐고 뉴욕에서 교육받았지만 중국인 부모님을 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교육열은 매우 높아서 그 부모가 요요마를 어떻게 교육시켰을지를 우리는 금세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요마가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습 시간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연습했는데 실력이 어느 선에 왔을 땐 더 이상 향상되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연습 시간을 줄였더니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서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무턱대고 열심히 내는 것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그럴 만한 힘과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답이 되지도 않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매 순간을, 매일을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답으로 또 목표로 두고 살게 되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도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도 너무 오랫동안 열심으로 세뇌당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틀린 것 같이 됩니다. 그렇게 못 살면 바보 같습니다. 모자란 사람 같고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게으른 사람 같고 몹쓸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기 학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외면하고 지우게 되죠. 이것을 자기 소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열심히 살면 안 되나요? 열심히 사는 것은 틀린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열심히 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열심에 대한 설정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 문화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나고 자란 우리들은 24시간 주 7일 365일 무조건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덮어놓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려다가는 자기 소멸해버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긴 살아야 하는데 매 순간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대충 열심히 해도 되는 것, 대충 열심히 해도 되는 것, 대충 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시즌이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은 조금 천천히 열심히 안 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여러 가지 역할과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내가 원하고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사용할 수는 있고 그렇게 해야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자 남들이 대단히 부러워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 3, 4년은 육아에 집중만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경력 단절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느냐 말도 많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에게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아이 키우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한 번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두 가지 일의 에너지를 분배하기로 결정한 친구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니까 둘 다 제대로 못해 라고 말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지만 에너지를 반반 양쪽에 쓰면서 두 가지를 완벽하게는 안 하는 쪽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니까요. 물론 재정적으로 상황이 좋아 남편이나 부모님 혹은 시터를 구해서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육아하는 일에 비교적 에너지를 덜 쓰기로 결정한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그 선택에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하다 보니 엄마 역할은 좀 내려놔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그려나가는 것이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고통을 선택한 것이죠.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통 없는 인생은 없고 그래서 어떤 고통을 선택하느냐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와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할 부분을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기대하며 살다가는 자기 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열심히 그리고 바지런히 사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열심히 바지런히 할 것인지를 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할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되지 못하고 때로 더 대충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비판과 자기 학대를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부분에 열심을 내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그 부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본인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좀 잘 못하고 대충 넘어가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해주는 응원과 격려가 있다면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진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처럼 자기 소멸을 경험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없는 당신들이시라면 제가 이제까지 한 말들이 별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으셨을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없는 당신들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알았다면 내가 없는 당신이 되지도 않았겠죠.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보세요. 라는 말들이 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든 열심히 다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매우 뒤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또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잘 안 하는 그런 나를 보면 한심하고요. 그러니 나를 자책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를 자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 혐오가 시작되고요. 또 자기 혐오가 시작되면 나를 애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내 인생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길은 또 전혀 없어지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완전 많다. 그러니 괜찮다라는 말을 스스로 해주시기를 부탁해요. 거짓말 아니고요. 그런 사람 정말 많고요. 우리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상이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면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 지금 나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친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는 움찔거리는 그 마음을 멈추시고 계획과 시간표를 짜는 걸 멈추십시오. 아니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자꾸 모르겠는데 계획을 짜면 뭐 하겠습니까? 자꾸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이 계획을 짜면요. 그 계획을 다 지키지 않았어도 그 계획을 지킨 것처럼 두뇌가 생각해서 몸과 마음이 정말 피폐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계획을 다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니 지금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에너지를 좀 비축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친절하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알지도 못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달려나가는 나를 붙잡아서 에너지를 모아두어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는데 시간과 마음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배우는데 시간을 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그 에너지와 시간을 만드는 것에 열심을 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물론 정해지셨다면 그것에 열심을 내세요. 아니라면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에 8시간 자는 것을 열심으로 해보세요. 이게 무슨 헛소리냐 하시겠지만 잠은 인간에게 최고의 보약이라고 동서양 의학에서 말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은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뿐 아니라 두뇌 활동에도 매우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명한 학자들이 한 연구나 리서치에 따르면 성인 수면 시간이 8시간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나 아닌가 궁금하시면 직접 유튜브나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얼마나 수면이 중요한지 그런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8시간 주무셔야 하는데 열심히 자야 됩니다. 열심히 자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스케줄을 할 때처럼 열심히 미국식으로는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한국식으로는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8시간 수면을 해야 하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열심히 해보세요. 두 번째로 하루에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천천히 걷는 것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칭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달리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근육 운동하는 것, 춤추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시지는 말고 열심을 내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해보세요. 잘 자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일을 바지런히 하는 것만 해도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하루에 30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 시간을 지켜내 보세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요. 하루에 30분 조용히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커피를 한 잔 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고요. 글을 쓰셔도 좋고 나에게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싶은지 친절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어봐 주세요. 다그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모를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물어봐 주세요. 문득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면 환영해 주세요. 비록 그 생각들이 초라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여도요. 잘 귀 기울여 주세요.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자기와 마주하는 30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열심을 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자고 몸을 움직이는 정기적인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자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자기와 마주하는 시간,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일들은 조금 열심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지금은 이기적으로 다른 일들에 쓰는 에너지들을 조금 모아서 나에게 좀 몰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2번의 에피소드 동안 결국 해내고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어쨌든 고통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 혹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오해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아직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하고 무조건 해내는 일에 자기를 내몰았다가 자신을 자책하고 소멸하는 지경에 이르르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저를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제 자신을 많이 상처내고 소멸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나를 모른다면, 나를 잘 모르면 열심이라는 게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조금 여유를 주고 애정 있고 친절하게 그리고 나를 존중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집중하는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좀 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일에만 좀 열심을 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오셨기도 한 허준이 박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허준이 박사는 저명한 수학자로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다양한 수학 난제를 풀어서 2022년에는 필즈상을 수상하기도 한 분입니다. 저는 워낙 수포자라서 수학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의 업적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분은 날 때부터 천재,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같지만 정작 본인의 어린 시절에는 구구단을 외우는 것도 버거워했고 수학에도 큰 관심이 없었으며 계속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고백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허준희 교수가 지난 2022년 서울대학교에서 한 졸업 축사 때문인데요. 그 축사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번 유퀴즈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가치이면서도 우리가 경시하기 쉬운 가치잖아요. 친절하다는 게. 사회에서 이제 서로에게 친절하라는 말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도 이게 본인에게 친절하는 법은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본인에게 가장 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나 자신이 누리고 사는 많은 것들이
과거의 내가 베푼 친절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재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 사실은 미래의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친절한 것에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도 원하는 것을 모르냐? 왜 아직도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냐? 왜 열심히 살지 않느냐? 다그치는 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괜찮아. 그럴 수 있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잘 생각해보자 라고 친절을 베푸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의 미래에 내가 그 친절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사는 일을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일이 많으신데도 저에게 친절하게 시간을 내어서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2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